옛날에는 어머니가 장에 가시면은 많이 기다려집니다. 첫째는 사탕을 사오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재미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져요. 근데 저는 20일 동안 저를 비웠다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제는 뭐 배고픈 시절은 지나서 그렇지만 뭐가 사오려고 해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어중간해요. 그래서 성화 스님하고 같이 가서, 성화 스님은 가는 곳마다 이대로가 그냥 산이나 바다나 절에나 가는 곳마다 다음 포교를 많이 하시고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등 시인님, 주지 스님이 이곳에 다시 와서 포교를 하기로 소문이 나고, 8월 23일에 와서 26일 정기총회 때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29일날 한국에 갔다가 12월 중순께 다시 와서 그때부터 정식 소임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 100일 기도도 해야 되고, 은사스님이 많이 불편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거라서 내년쯤이래야 주지스님이 당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말할 때마다 뭐가 힘이 들고 상당히 절에서 젊은 스님께 소임을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3월달인가 그 차하는 비구니 스님이 왔을 때에 그 몇 사람하고 그 일본에 갔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던 터라 내가 소임을 내놓으면은 멜번 근처에 조용한 데서 좀 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얼마를 하느냐 이런 등등을 알아봤더니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뉴질랜드 갔다 오니까 멜번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님 멜번에 온다며 와서 저를 차릴 줄 알고 천태종 신도들이 막 회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니 남한의 스님이 그래 가만히 있지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냐고 뭐 그런 소문이 나고 멜번 뉴질랜드까지 이절저절 댕기면서 해방 넣는다고. 저는 출입하는 것도 마음대로 워낙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 처음에는 그랬죠. 어떤 스님이 이어와서 절한다 그러면 큰 화제거리고 걱정이었죠. 그런 일들이 참 본의 아니게 정법사가 안정이 되고 새로 또 좋은 스님이 오는 데 대해서 내가 어디 뭐 뉴질랜드 보러 갔다 일본에 어디 집지를 알아본다 이러니까 아마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 일본에 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았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가본 분들도 많고 살다 온 분도 있고 이래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간 목적은 한국 사찰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가봤는데, 맨 처음에 간 곳이 오클랜드에서 국내 비행기를 타고 45분 거리에 있는 캐리캐리라는 곳이 있어요. 캐리캐리는 아마 원주민 말이고
베이 오브 아일랜드라고 그 영어로는 두 가지를 쓴답니다. 공항 이름도. 거기에서 다시 40분 정도 북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지난번에 여기 와서 법문을 한 인철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삽니다. 그분은 남반부로 태국 계통의 비구니가 돼서 수행을 하는 분인데, 그때도 그 스님이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다시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그 스님이 오클랜드 대학에서 이 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그 졸업식에 기자가 와서 동양 여성 스님이 먼 나라에 와서 철학 공부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연유를 묻고 앞으로 스님의 희망이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뉴질랜드에 수행처를 하나 마련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을 부처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원이다. 그 기사가 신문에 나가고 나니까 세 사람이 내가 땅을 기증하겠노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충 위치를 보고 처음 찾아간 곳이 지금 사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노인이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살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에서 화가를 공부를 했고 또 네덜란드 불교 처음 포교사라고 그랬답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 뉴질랜드에 와서 살다가 3년 전에 그 할머니는 별세를 하고 혼자 사는 중인데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노라. 땅이 한 5만여 평 되고 이 마누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대도 좀 높고 한데, 그래서 두 군데는 가볼 것 없이 그곳에 정착을 하기로 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 3년을 몸도 불편해도 그 스님도 참 야무져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산타, 바다, 모나스터리. 산타는 이 산매란 말이랍니다. 바다, 그는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 할아버지가 3년 후에 별세를 한 것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래 해서 지금은 수도원으로 기능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일요일 날 마오리 사람들하고 키위 사람들이 한 10여 명 온다는데 우리 있을 때는 6명 왔어요. 와서 오전에 명상을 하고 오후에 가는데 음식을 각자가 해오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명상 들어간 입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을 영어로 적어 놓고 보고서 다음에 올 때 또 갖고 오고 이래서 아주 수행을 잘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역 유지들이나 이 마오리와 연관된 이런 사람들이 거기 땅이 넓고 유익에 살고 이래서인지 상당히 그 시주를 뭐 어떤 사람은 5,000불도 하고 또 뭘 지으려고 하니까 뭐 어떤 그 뉴질랜드 사람인데 그이는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부자인데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시주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상당히 포교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나 거기나 우리가 뭔가 좀 활발하게 포교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말이 돼야 되겠다.
선생님 아주 연구를 잘해요.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뜻을 전할 수도 없고 그분들도 협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을이나 키위들이 땅이 넓으니까 가끔 와서 일을 아주 뭐 잔디나 나무 자르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데는 개인도 그렇고 종교나 국가도 그렇고 제대로 자기 이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소통이 돼야 되지. 그전에는 한국말로만 해서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꾸띠라고 해가지고 큰 함께 명상하는 데가 있고 양쪽으로 집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서 자고 쉬는 그 공간을 꾸띠라고 하는가 봐요. 태국 사람들이나 남방에는 그게 6개인가 있어서 스웨덴, 스위스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고 여행 겸해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와서 일주일씩 묵고 가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환희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전에 해인사 일타큰 스님께서 병환이 났을 때에 그 제자 되는 해인 스님이 좋은 위치에 부처님을 모시고 은사 스님을 좀 모셨으면 해서 공간을 마련했는데 일타큰 스님은 거기 오시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입적을 했어요. 그 상자가 사는데 지금은 비구니 스님 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시내에서 거리도 있고 조용한 곳을 택하다 보니까 신도들 오기가 힘이 들어서 어떤 사람 더 가까운 데 갔으면 그런데 가까운 데 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책임자가 해인사 비구 스님이라서 비구니들로서는 문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영어가 안 돼서 비자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난초를 키워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생활 유지를 한다고 한 2,000본 이상 되는데 굉장히 잘 가꾸었더라고요. 꽃이 피면은 시장에 낸대요. 그러니까 거리도 있고 신도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스님 중에 한 스님이 이 영어 시험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것을 쳤는데 두 과목은 떨어지고 두 과목은 됐대요. 네 과목이 동시에 6.0 이상인가 받아야 된다는데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참 조계종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뭔가 기반을 탄탄하게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안 되는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살다가 가버리고 또 오고 하니까 안정이 안 되지요. 남국정사라고 하는 절은 전 법무사 주지 수불 스님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상자가 와 있는데 거기도 시내에서 한 30분 거리 아주 길 옆에 있는 절인데 그 스님 역시 2년 살았는데 갈까 말까 50%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는 짜파게티 먹고 저녁에는 또 뭐 먹고 이런 라면을 이만큼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불교가 공통적으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역시 언어고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을 내보내니 천방지축이고 조금 법문이라도 하고 승납이 되는 사람을 내보내니 영어가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큰 문제. 그런데 우리 정법사는 다행히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법등 스님 시민권 있죠. 서루 있지. 경적 스님 있지. 내 있지. 네 사람이나 호주 국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섬의 묘심사라고 하는 절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니까 거기도 시내에서 100km를 놓아서 한 30분 가는 거리에 있는데 비구니 스님 혼자가 살아요. 박그림거 가면. 거기도 역시 4년째인데 비자를 발급을 못 받아서 원래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가고 30대 젊은 스님이 오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불교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한국에 있는 어른 스님들부터 의식이 달라져서 뭔가 장래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몇 년 있다가 가도록 방치를 하다시피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래인데 내가 잡지에 나온 걸 보니까 한인교회가 186개였어요. 절은 2개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절이나 태국절에는 그 사람들은 늘 불교 신도였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서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깊이 있게 그 어떤 이식 구조의 문제를 타개하지 않으면은 해외에서 한국 불교 발전이라는 것이 참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영어를 하는 인철 스님의 소개를 받아서 오클랜드에 있는 여러 사찰을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호주 사람이 호주하는 뉴질랜드 분이 운영을 하는 젠 메디테이션 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메디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하면은 명상이란 말이죠. 비파사나 고요하게 자기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메디테이션 이래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젠이 붙었어요. 앞에 ZEN 젠 메디테이션 하면은 화두 참선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한국 불교가 전통적으로 화두를 하는 참선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당신은 부모님 태중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 조주 무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었는데 1960년도쯤 돼가지고 일본 사람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참선할 때 찬, 자기 발음으로 찬하고 한국은 선이라고 말하고 중국 사람들은 젠이라고 발음합니다. 세 가지가 전부 이 힘을 일으키면서 공부하는 명상을 젠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저기 걸어놓은 걸 거기가 오클랜드 시내에서 얼마 안 돼요. 보니까 방석을 양쪽으로 동그란 걸 전부 깔아놓고 뷔페 때 얼마나 나오느냐 하니까 15명 내에서 20명 뉴질랜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명상을 하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대요. 또 오후에도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을 반조해보는 그런 명상을 한다고,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활성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 와서 자기 지금 오클랜드 저기 뉴질랜드 사람이 있는데 여성인데 자기가 4대째인가 그 사진을 해놨는데 자기가 도사가 됐대요. 그 인가를 우리말로 인정을 받았다면 스스로. 그거는 승속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수행이 높은 사람이면은 누구에라도 도를 전해서 그분이 책임을 맡고 다음 제자를 기르도록. 그래서 정법 불분 출제가다. 가장 올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깎고 안 깎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불분 출가 제가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 마음이 밝아지면 그분이 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데 구애를 안 받는 그것이 불교의 진수죠. 그래가지고 그 인철 스님 말 들으니까 그분이 불교 연합회 회장이라요. 그래서 인철 스님하고 종교 비자도 불교 일단 그 워킹 비자로 신청을 누구나 하는데 그 안에 종교 비자를 인철 스님하고 그분이 이민성에 건의해가지고 종교 비자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이 인철 스님도 뉴질랜드에서는 상당히 불교계 영향이 있는 초창기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영어가 시원찮지만 거기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Great is the matter of birth and death.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해보래요. 아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출생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Life sleep quickly by time wait for no one. 시간이 빨리 가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Wake up, wake up.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라. 그 말 같아요. Don't waste the moment. 순간을 놓치지 마라. 뭐, 이 맞는가? 영어 잘하는 분 한번 설명 좀 해보래요. Great is the matter of birth and death. Life sleeps. 미끄러진다고 빠르다. Life sleeps quickly by time with for no one. Wake up, wake up. Don't waste the moment. W-A-S-T-E. Don't waste the moment.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데 여자가 눈을 보고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게 보통 아니라요. 미국에 가서 25년을 공부했대요. 아주 야무지게 생긴 분인데 혹독하게 수행을.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서양 사람들이 보통 그냥 쉬어가는 그 명상에 관심을 갖는데 왜 화두, 부모 미생전 전에 어디서 내가 살았던가 그런 어려운 화두 공부를 하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의 근원을 해결을 해야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화두라고 하는 이심,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강력한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그 답을 얻었느냐? 일부는 얻었지만 아직도 수행 중이다. 아주 양심적인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책 2권을 인철 스님 편에 보내와서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 사진이라든지 보니까 그 중국 선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본식으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근데 아주 멀어서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분인데
선방에 여기 한 80cm 정도의 양쪽에 나무로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벽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 스타일이 천년 전에 중국 총림에 있었던 선방 구조입니다. 올려놓고 그 강무랑 거기서 자고 하는데 이불 넣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서 그런지 남성은 벽을 보고 이분은 반대로 보고 있는데, 주로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 와서 포교하다가 현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화두 참선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주 감명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현실적이다. 매일 아침 출퇴근 전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도움이 되고 지속이 될 텐데, 한국식 저런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전부 산중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있으니까 오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 나오고 들어가고 이사하는 것을 전부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법비를 잡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사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 역동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태국절이나 스리랑카절, 한국 스님이 태국절에 계시는데 퍼스에 있는 아잔 부람이라고 하는 스님의 미국 상자가 그절 주지라. 그런데 마침 미국에 갔대요. 아잔차라고 하는 스님이 아잔 부람의 스승입니다. 거기서 사진을 걸어놓고 명상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비구 스님이, 지들이 여기도 다녀간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차 저차 어떻게 사는지 싶어서 가보니까 저런 태국절인데 스리랑카 신도들이 내가 감자 고구마를 좋아한다 소문이 끝까지 나가지고 인제 스님이 뭐 전화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감자도 쪄가지고 오고 음식을 많이 해와서 이제 성화스님하고 고향을 잘 받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규모가 아마 30만 평 정도 되는데 굿즈도 많고 비가 자주 와가지고 막 얼마나 이리 짚어, 그 하루에도 10번도 비가 왔다 갔다 이러대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데도 수행하기는 겨울에는 힘이 들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우리나라 스님 혼자서 주지 대행을 하고 있는데, 힌두들이 고향 가까 우리 그쪽에 탑 있는 데 갔다 오니까 우리가 내려오니까 길가에 전부 뿔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스님들을 공경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도님 집에도 고향도 받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랬는데, 묘신사에 가끔 온대요. 그런데 한 보살이 그것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서 소문이 아주 남섬에서 자자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다 하니까 예수 스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말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우리말로 공돌이에 들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나 명예나 돈이나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을 느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내외간에 지내는데. 그래서 공부한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은청이로 태어나가지고 1살 때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자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거울에 나타난 허상인 자기만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죠. 말은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근본이 비어있는 것을 자가 스스로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 터득된 비우무 마음으로 지내니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곳곳에 그나마 그러한 정신적으로 자기를 갈무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뉴질랜드 그 보살이라든지 그분 같은 경우에 참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요 시드니도 있습니다. 몰라 그랬죠. 반야행은 아시죠? 공부 잘해가지고 저 타스마니아 가서 시드니에 있어도 공부에 방해된다. 타스마니아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오면은 블루마운틴에 보살님 같은 분은 명상센터를 만들어라. 교리 참선 모르는 게 없어요. 대승 소승 곳곳에 그렇게 눈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신도님들 몇 사람들 이렇게 수아 아빠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수아 아빠는 성덕처사는 그 남국정사에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와서 잔디 깎고 일 좀 도와준대요. 근데 수아 엄마를 안다는 사람은 환희정사 인도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째 여기 가고 저기 가는지 그래서 만나지 않고 왔는데 힌두님들은 한다는 말이 자기들은 뉴질랜드가 제일 좋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 사진만 보고 좋다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시민권만 받으면 호주로 와버린대. 교민들이 살기 좋고 일거리 있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기는 뭐 투자 이민을 온 학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돈 얼마 거기 뭐 은행에 적으면 놓고 자꾸 뺏기만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직장도 없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점점 줄어간대요. 폴란드에. 상당히 물가는 비싸고 사람은 크라이처처는 지진 나가지고 나가버리고 폴란드도 이민도 적게 오고 그나마 살만하면은 호주 와버리고 그래서 교민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 상태인데도 만나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그래도 평화스럽고 친절해서 뉴질랜드가 좋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현재에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집 구조나 크기나 뭐 이렇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들이 인연을 지어서 인연 바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온 곳이 지금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불만이 뭔가 있으면은 한국에 갔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다른 데에 동네도 좋은 동네에 가 살았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씀씀이다. 일체 유심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면 늘 건강도 나쁘고 불만스러운 세상이 되지만은 만족하고 감사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화합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데 조금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집, 가족 너무너무 고마운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행복의 조건이죠. 그래서 경전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유일경군 내한테 굉장히 좋은 경전이 한 건 있어요. 불인지묵성. 경은 경인데 종이에 글자로 만들어진 경이 아니다. 불인, 지묵, 성, 이걸 성자죠. 그래서 전계 무입자. 경이라고 펴보니 전개해보니까 한자도 없어. 무, 일자. 상방대광명이다. 그렇지만은 항상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경전이다. 그것이 심경이라는 경전. 마음경. 글자도 모양도 빛도 색깔도 없지만은 가장 값어치 있는 경은 내 마음을 밝고 만족하고 고맙게 쓰는 것이야말로 팔만대장경보다도 더 위대한 경전이다. 유심부 원리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유심, 유심정토. 유물론자들은 늘 물질에 관심을 갖지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수반하는 것이 유물사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심, 정신세계를 바탕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지, 물질에 매달리면은 하등 동물격으로 떨어져서 고통의 굴레를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정법사 법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 고향하시고 집에 가서 편하게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신의 집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만족하다고 하는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지 이렇게 싶어요. 이상 말씀을 마치고 이 법도 스님 오시는 문제는 8월 26일 날 행사를 하면서 또 그날이 백중기도 해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 행사가 겹쳐지지만은 우리 신도님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께는 우리 법당 청소하는 신도님들이 양수훈자 보살님하고 몇 분이서 추운데도 전부 물걸레 해가지고 이자 전부 다 드러내고 밖에 신발 벗는데도 물걸레 닦아내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았을 때 참 아름답게 보였고, 또 어제는 49절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땅에서 후원해서 그 추운데도 전을 굶고 정성스럽게 차려서 상당히 49절을 잘 마쳤습니다. 그분이 조금 시간이 들었습니다만은 49절을 하게 된 경과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이 시설에 계시는데 병문안을 내외관에 갔대요. 부인은 홍콩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저래가지고 의자에 앉히도록 하고 아들은 침대, 아버지 누워있는 침대 그것도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모습이 갑자기 이 고개가 약간 좀 이상해지더래요. 그 부인이 이상하다. 그래 놀라가지고 허리인데 알아보니까 그걸 딱딱해지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벽세를 했대요. 그래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 홍콩 부인이 약간 신기가 있는 이런 분이라 해요. 남편 말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이제 장사를 치르고 월남절에 캠버타운 근처에 있는 월남절에 가끔 들리는데 거기를 갔더니 한국 스님들이 7분이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 하고 뭐 이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을 눈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당신 근래에 장사를 치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아버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그 스님이 내가 지금 당신 시아버지하고 영적으로 접선을 하겠다고. 그래 한참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있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왔대 자기 몸에. 그런데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쨌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더래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스님이 또 대답을 당신은 인연이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냐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지만은 말이야 그 손자 둘이 있는데 그 손자를 그래 장례식에 오도 못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애들을 뭐 그런데 오지 마라 했대요. 근데 시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말이 그런데 그 스님들이 어떻게 호주에 7분이나 왔느냐고 물으니까 여기 시드니에 사는 자기들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원로분이 별세를 해가지고 장례차 왔다고 이러더라는데 그 부분이 나는 뭐 왔으면은 그래도 저래도 들릴 수도 있고 소문도 날 텐데 하여튼 아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왔다가 월남절에 들렸다고 하면서 그래 이제 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뭐 찝찝한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하니까 아들이 당장 이제 40 그래 그 스님이 그러더래요. 내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제 죽은 줄도 알고 그래서 이 49제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하면 좋겠다. 당장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9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오면서 집에 가는 중에 그 내용이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49제를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말로 그게 우리가 안 봐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발생하면은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줄 알아야 음력 따라서 갈 곳을 가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허공에 떠다니면서 집안에 애를 먹이고 자기 죽은 것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무슨 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참 이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정신을 잘 가다듬어서 뭔가 갈 때도 가는 줄 알고 올 때도 오는 줄을 인식을 하려면은 기도나 명상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웨이크업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도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죽으면 육체만 죽는 거고 영혼은 떠돌아다니니까. 모르면은 떠돌아다니죠. 가는 줄 안다고 하면은 가는데 업대로 이제 따라가는. 업을 지은 대로 가지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6군데 중에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서 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축생처럼 욕심을 내고 이랬으면은 축생은 몸으로 가고 복을 마시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천상이나 인도 환생을 하고 너무 음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탐을 하고 집에서 싸가지고 갈까 월남집에 가가지고 남은 것을 그걸 뭐 가방에다 몰래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되지. 그래 하면 악의짓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대로 몸은 없어져도 정신은 지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며칠 전이라도 나는 이제 몸 버리고 갈 때가 됐다. 가야 되지. 잘 가도록 그럼 기도를 하고 애들 보고도 그 마음에 그거 없이 내가 가거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잘 살아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 사고 서 있는데 차가 와서 탁 저래가지고 그래 되면은 정신이 멍해가지고 간지 온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기 직전에 염불을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성화스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 무의식적 안 듣는 것지만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다 듣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유교식으로 해가지고 정신에서 막 가물가물한데 마음을 찌르고 막 매달려가지고 그러면은 애착이 생겨가지고 갈 길을 못 간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절대 기도는 하지 소리 지르고 우리 엄마 압박하면서 날 또 걱정 안 하냐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좋지 않답니다. 그래야 용의가 있죠. 보살님은 똑똑해가지고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정리를 잘하고 마음을 잘 써야 마지막에 그게 써먹지 지금 허둥버둥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지? 안 됩니다.